장수의 지붕이라 불리는 고원지대 장수. 유례없는 가뭄의 고난에도 물길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첩첩의 산들이 사시사철 재 속에 품어둔 맑은 물을 내어주는 까닭이죠. 대지를 적시는 기적. 이제 금강 천리길의 근원과 고대 왕국 가야의 터인 장수를 향해 비상의 여정을 떠납니다. 장수 읍내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8km를 달려 만나는 고갯길. 수분째입니다. 물길이 나뉜다는 뜻풀이에서 짐작되듯 섬진강과 금강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죠. 수분째의 북서쪽엔 신이 춤을 춘다는 신무산이 약 897m의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신이 논일던 산의 중턱을 넘어서면 금강의 시원이 모습을 드러내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 이곳에서 떠오르는 봉황을 봤다 하여 붙여진 이름 뜸봉샘.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뜸봉샘 일대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로 가꿔졌습니다. 뜸봉샘 생태공원의 중심축이라 할 금강 사랑물 체험관.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토종 수생물들 앞에서 아이들은 궁금한 것도 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가재도 꺽지도 사라져가는 남생이도 모두 아이들에겐 새로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멸종 위기종들 또한 박제가 되어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수는 길장자에 물술자를 쓰는데요. 장수에는 백두대간하고 금남 호남 정맥이 지나가는 생태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뜸봉샘 주변에 풍부한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금강 발원지 뜸봉샘을 장수군의 생태 관광지로 지정을 했고요. 2015년 이전에는 단순한 공원이었기 때문에 1년에 10,000명도 안 넘었는데요. 15년도 생태 관광지 지정이 되고 저희가 16년부터 각종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외 정원은 아프거나 다친 동물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회복은 됐지만 장애 때문에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죠. 이제는 귀한 노루. 이 녀석은 아주 어렸을 때 다쳐서 왔다가 온전히 회복돼 야생으로 돌려보냈었는데요. 일찍부터 사람에 익숙해진 탓에 되돌아오길 반복하다 아예 이곳 뜸봉샘 생태공원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 여름쯤에 왔어요. 이게 올 초에 올려보냈어요. 네, 적응 못해가지고 다시 데려보낸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며 깨쳐가는 아이들. 남생이랑 실잠자리랑 부엉이 봐서 재밌었어요.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저기 수족관에서 물고기도 관찰한 게 재밌었어요. 작지만 큰 생태 교육의 장이 돼주는 곳. 색색의 꽃들은 마음에 예쁜 술을 놓게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계단 테크길. 이 긴 계단은 뜸봉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느린 걸음으로 25분가량을 오르면 천리 비단 물길의 발원과 만나죠. 테크길 탐방로가 조성된 곳은 뜸봉샘물이 첫 계곡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특히 울창한 숲길에서 재미있는 유래와 이름을 가진 식물들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코스입니다. 장수는 자연 환경이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식물 다양성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나무 이름들이 많은데요. 먼저 층층나무는 가지가 갈래갈래 층층을 이루면서 자랐기 때문에 층층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대암나무는 헛뿌리 영감에 나오는 그런 전래동화 속의 그런 나무죠. 비목나무가 있었는데 잎사귀를 살짝 손으로 훑어서 맡아보면 거기서 아주 향기로운 오렌지 향이 나거든요. 네, 산딸나무 이쪽에 보시면 아주 하얀 꽃처럼 보이죠. 사실은 이게 꽃이 아니라 꽃받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곤충이나 벌, 나비들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꽃이 없고 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꽃받침을 화려하게 꽃처럼 피워서 곤충들을 유인을 합니다. 떼죽나무 향기가 참 좋았죠. 떼죽나무 같은 경우에는 에고사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열매를 찧어서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가 때로 기절을 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떼죽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숲을 이루는 생명들 하나하나 이야기로 살아있는 곳. 작고 다양한 식물들이 해마다 잎과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소나무들처럼 커다란 나무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 덕분입니다. 가지를 스스로 정리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나무들이 가지를 경쟁적으로 뻗어가면서 햇볕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소나무 숲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가 가지치기를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들이 서로 그늘을 만들지 않고 상생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 독점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를 떨군 속 깊은 소나무들. 덕분에 낮은 곳에 이름 모를 풀꽃들도 숲의 일원이 되어 제 몫의 삶을 이어갑니다. 더 많은 소나무 숲을 뒤로 하고 조금 더 걸어오르면
인공의 테크길 대신 이제 자연의 길이 시작됩니다. 청량한 공기는 더 진해지고 사방의 푸르름은 눈을 편안케 합니다. 이제 뜸봉샘이 지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뜸봉샘은 작고 왜소합니다. 거대 금강을 이루는 시원이요, 숱한 생명을 키워내는 출발점이란 사실은 기적 같죠.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맑은 샘물을 용출시키는 뜸봉샘. 이 물방울의 여정은 두려움 없이 이어지기에 결국 바다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뜸봉샘은 보시기 아주 작은 샘이죠. 그렇지만 이 샘은 근원이 아주 깊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물이 솟아나와요.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오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채워서 나아가고, 또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돌아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샘물이지만 우리나라 세 번째로 큰 강, 금강을 거대 하천을 이루고 서해 앞바다로 흘러가기까지 397km를 갑니다, 이 물이. 그런데 서울에서 포항까지의 거리가 367km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단한 일정이 짐작되고도 나무 밑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시작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천리 물길의 시작이며 조선 창업의 신화를 간직한 뜸봉샘. 이 샘은 이제 생태적 가치로도 중요한데요. 샘 주변에 살고 있는 중요한 생물들, 이름하여 깃대종이라 불리는 녀석들 때문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식물이 우리 뜸봉샘 생태공원의 깃대종인 뻐꾹나리입니다. 뻐꾹나리는 7월경에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꽃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솟아오르고 있어서 꽃말이 당당함, 꽃이 필 때 그 꽃이 뻐꾹이 가슴털의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뻐꾹나리라고 하고요. 이제 동물로는 이끼도롱뇽인데요. 깃대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뭐 문화적, 생태적, 지리학적으로 좀 대표하면서 희귀해서 좀 보존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동물과 식물을 말합니다. 뜸봉샘 일대의 깃대종으로 보호받는 뻐꾹나리와 이끼도룡뇽. 특히 이끼도룡뇽은 지난 2003년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국제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북미와 유럽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끼도룡뇽이 아시아에도 있다는 것은 이른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뜸봉샘에서 솟아오른 물줄기는 첫 실개천인 강태 등골을 이루고 수많은 물줄기와 만나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천리길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뜸봉샘 맑은 물의 무생명들은 큰 축복을 누리는데요.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뜸봉샘 아래 첫 마을. 현재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 수분리엔 긴 세월 마을을 지탱해준 샘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귀히 여겨왔다는 음지 뜸샘. 샘터는 주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없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음지 뜸샘. 음지빈 샘 이것이 그대로서 냉장고죠, 냉장고. 자, 김치동 그들이 바가지, 고노부를 파가지고도 박바가지요. 그걸 파가지고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점심시간에 이제 와서 그냥 꺼다가 내놓고. 그전 냉장고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냉장고에 걸었지, 이 우물이. 지금도 겨울이면 이게 이 물이 뜨뜻합니다. 차운 거 없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 샘물로 병을 고쳤고 장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 붓고 나선 건 우리 손녀딸이 이거 머리가 막 부슬매기 그때 막 나가고 왔었어요. 그런데 더울 때라서 저거 와서 물을 떠갖고 와서 씻고 가더니 나섰다고 그래요. 올해 춘추는? 101살. 여기 몇 살 때 오셨어요? 16살 먹어도 왔어. 16살 먹었으면 시방 같으면 인장 뭐 학교 다니고 그래 안 해요. 그런데 그러고 왔어. 아버지가 일본 안 보낸다고 시집을 보내버렸죠. 찌간에서. 그래서 여기 오셨구나. 여기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좋지 뭐. 좋아. 공기 좋고 막 젊어서는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지루해서 죽겠어. 억울가 앉았은 게. 그래도 요모도 친구들을 와서 여기 와서 이러고 놓은 게 그러지.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세월. 맑은 물 샘솟는 곳이기에 고난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마을 한쪽엔 1910년대에 지어진 천주교 공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신부가 상주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해 미사가 열리는 곳이죠. 뭐 박해 시대 때 여기서 남원하고 함양하고 진안하고 이래 이제 그 거점을 오시던 이거 한 중간이 되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신부님이 이제 쉬어갈 자리, 이제 그 뭐 지금 말해서 이제 설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간에 거점이 하여튼 여기 수분위로 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또 가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거 이제 본당이 생겼지. 이제 그 연도는 이제 내가 확실히는 모르고. 외집 마을에 천주교가 뿌리 내린 것은 1866년 병인 박해 즈음. 사람이 살만한 깊은 산골이기에 핍박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 마을로 찾아든 천주교 신부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나름 최고 방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신부님 숙소까지 인물이 갔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안 계시고 그냥 공소로 내뿌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땅을 깎아서 지어버린 게 이거 겉으로 붉어졌죠. 그럼 땅 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신부에 대한 존경을 맑은 물 한 모금에 담았던 수분리 사람들. 사실 우리는 생명을 지속시키는 최우선의 조건이 공기와 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미세먼지를 또는 가뭄이라는 고난을 마주하고서야 물 마르지 않는 청정 장수의 가치가 다시 보입니다. 먼 옛날 가야 왕국이 이곳 장수의 터를 잡은 것도 물이 넘치는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장수 동화호 인근 번안면 주민들은 올해 처음 봉수문화제를 열고 이 땅의 내력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문화라고 하면은 경상남도 함안에가 본거지인데 그 가야 문화의 그 뿌리가 이게 장수까지 와가지고 군산대 박물관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 봉수대가 3곳이 발견되고 또 철음 문화가 9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이 봉수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승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야시대 봉수대 터가 발견된 곳은 봉화산. 장수 번안면과 남원의 아영면의 중간에 위치한 봉화산은 봄철 철쭉으로 유명한데요. 일명 복성이제라는 고개로 이어진 이 산자락에는 과거 봉화를 피웠다는 전설과 흔적이 있기에 오래전부터 봉화산이라 불리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봉화산이라 이름 붙여진 산은 약 50여 개. 대개 봉수대가 세워졌던 산을 어느 때부터 봉화산으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현재의 봉수대는 최근에 재현해 놓은 것인데요. 장수 봉화산은 백두대간을 나누는 동서의 중요한 분수령이자 고대 왕국 장수 가야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로 재조명될 것입니다. 나아가 영호남 화합의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전설의 왕국 가야와 장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요. 뜸봉샘에서 시작된 금강천리의 여정. 자연과 사람, 역사마저 물길에 스며 흐르는 곳. 작은 샘물부터 높은 고개까지 이어진 장수의 이야기는 이제 찬란했던 고대 왕국 가야의 꿈을 찾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합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새로운 바다를 만나다. 인피니티 풀 인 디오션. 올여름 색다른 물의 유혹이 시작된다.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